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치과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이가 약해진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스케일링을 할 때에는 치아와 잇몸 주변에 존재하는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치석은 세균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쉬울 텐데요. 충치나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이 세균 덩어리들입니다. 스케일링 후에 이가 며칠 동안 좀 시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치아 주변에 자리하고 있던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치아 뿌리가 드러나 일시적으로 시린 것입니다. 또한 염증으로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거나 치아 주변에 존재하던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치아 사이가 좀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인데, 스케일링은 꼭 필요한 치료이며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충치나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잇몸 질환은 약으로 고칠 수 있다입니다. 잇몸 질환, 풍치, 치주 질환은 약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균으로 잇몸이 감염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과 잇몸뼈가 서서히 녹아내려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병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고 피가 나고 그때서부터야 이제 진통이 좀 느껴지시는데,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에는 이미 치료가 힘들고 많은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또 치과에 가기 전에 치통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치통을 가라앉힌 뒤에 병원을 가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치과 상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병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증상이 있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일시적으로 치통이 사라졌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치과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가급적이면은 임신 초기나 말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를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치가 있거나 잇몸 질환이 있다고 그러면은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심각한 잇몸 질환은 태아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며 최근 발표되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조기 출산으로 미숙아를 낳는 경우가 잇몸 질환이 없는 산모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신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미리 치과에 가서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아이들은 이런 유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유치는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제 빠질 이기 때문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치는 치아가 들어있는 턱뼈와 그 주위 근육의 성장 발육을 촉진하고 영구치가 나올 때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치아입니다. 따라서 영구치가 나오기까지 보존되어 있어서 영구치가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유치이든 영구치이든 치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음식을 씹는 것인데, 유치는 음식을 씹게 함으로써 영양 섭취를 통해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돕고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게 하고 심미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치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마제는 사포와 똑같은 역할을 하며
치아 표면의 착색이나 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하는데, 세정제는 이제 비누와 같은 그런 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 성분의 때를 제거를 하고 거품을 내어서 찌꺼기가 잘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으로 작용하는 것 중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것은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와 잇몸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제, 그리고 시린 이를 완화시켜주는 성분인데, 나머지는 향료와 감미제입니다. 치약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칫솔질이며, 정기적으로 이 치아와 잇몸 주변에 존재하는 그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이나 죽염으로 이를 닦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치약 안에는 이를 잘 닦이게 하는 그 미세한 연마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으로 칫솔질을 하게 되면은 소금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치아를 마모시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아의 치아의 면은 오히려 잘 닦이지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의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간혹 소금물로 입을 헹구어 주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강청정제나 방향성 치약으로 구취, 입냄새를 없앨 수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입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강청정제 등의 사용으로 일시적으로 입냄새가 이제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약제의 효과가 떨어지면은 또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강청정제를 오히려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구강청정제 안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성분이 입안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마치 땀을 몹시 흘려서 땀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목욕은 하지 않고 향수를 뿌려서 그를 해결을 하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이를 닦는 것이 좋다.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그런 분명히 그 기억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는 것보다는 아침 식사 이후에 이를 닦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버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이를 닦으면 식후에는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입안에 남아있게 돼요. 충치나 잇몸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이를 닦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 껌을 씹으면 양치질이 따로 필요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공통적으로 10분 정도 씹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짧은 시간에 씹다가 버리는 경우에는 껌의 당분으로 인해 오히려 충치를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씹게 되면은 턱 근육에 무리를 주어서 턱 관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심지어 턱의 이 저작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사각턱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면은 칫솔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면은 양치질을 조심스럽게 하거나 아예 좀 잘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치아나 잇몸을 적당히 닦는 것보다는 오히려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부위는 조금 더 강하게 양치질을 해주시고 더 자주 치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 출혈은 대부분 치아에 남아있는 세균, 플라그가 만들어낸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따라서 칫솔질을 오히려 더 꼼꼼히 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의 세균들을 제거해야 염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져야지 더 이상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잇몸 주변에 계속 세균이 남아 있으면 염증이 심해져서 잇몸 뼈까지 녹이는 치주염으로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틀니라든지 여러 가지 보철물들을 무면허 의사에게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런 환자들이 무면허 업자를 찾는 것은 치료비가 싸다는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보철물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더 악화가 된 상태로 또 다시 치과를 찾게 되므로 이런 중복되는 치료 비용과 몸이 망가지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결코 그건 싼 치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몸을 이런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몸을 맡기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정된 기구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멸균이나 이제 소독이 불량한 상태에서 이런 반복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간염이나 결핵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에이즈나 뭐 더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전이가 될 수가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맞지 않은 보철물을 잇몸과 뼈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질환이 또 생기고 또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결국 관련된 모든 일을 빼야 하는 그런 경우를 아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보철물은 씹는 기능을 또 감소시키고 턱관절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턱에도 상당히 무리가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이제 잘못된 보철 치료를 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또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업자에게 시술을 받게 되면 정기적인 점검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철물 주변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초기에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주 전문의 필립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